범죄를 감시하는 자들을 누가 감시하는지 알고 싶다면 오시앤 와쳐. 이번 주 드라마 흥신소에서 준비했습니다. 교통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열일하던 영군. 잠시 한숨 돌리려던 찰나 도로 위에 무법자 발견. 이럴 땐 뭐다? 바로 교통순경의 자본주의 교육이 필요한 시각. 영군은 언제나 그렇듯 반성도 않고 도주하는 범칙자를 뒤쫓아가 법의 참맛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자, 그럼 당당하게 신호 위반하고 도망간 뻔뻔한 얼굴 좀 볼까요?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딸애한테 아프다고 전화가 와서. 여기 사고 나셨네. 게다가 사고 차량? 아이고야, 이거 어쩌다 이랬대? 영구는 직감적으로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님을 깨닫고 차량을 살펴보는데요. 그 결과 주인 잃은 아이의 신발 한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상치 않은 냄새가 풀풀 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영군. 이번엔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자를 방심하게 한 뒤 이거 무슨 피입니까? 증거를 포착하려던 영구는 불안해하던 운전자에게 날카로운 습격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도로의 보안관이 아니겠죠. 수많은 반항아를 잡던 짬으로 추격전을 시작한 영군. 아슬아슬한 추격전 끝에 검문 부릉구 도주 중인 용의자 추적 중. 키 170초반. 회색 자켓에 맨발 차림. 용의자 이름 손병길. K치 5기 31호. 손병길. 광수대 장혜룡이다. 우리가 간다. 도망자 손병길의 집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를 지원팀만 기다리다가는 용의자가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들어가려던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 광수대 형사들이 도착했는데요. 안에 있냐? 예,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넌 이제 빠져 란 눈빛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영군의 수사를 가로채는 광수대. 게다가 용의자 한 명 잡는데 문까지 잠가버리는데요. 코끝을 간지럽히는 수상한 냄새를 이기지 못했던 영군은 용의자의 집안에 돌진하고 잡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아니 갑자기 문을 잠그셔가지고 뭔 일 난 줄 알았어요. 어? 이거 어디서 다쳤어요? 등 뒤에서 보세요. 비수를 민기 씨. 꽂기 위해 다가오는 모습에 놀라던 순간 아빠 괜찮아. 잠깐 잠드신 거야. 신호 위반 좀 했다고 사람 이꼴로 만들고 징계 피하기 힘들겠어? 장갑은 왜 끼셨어요? 안 더우세요? 진정들 해. 다 옳은 일 하려다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영군은 안 그래, 김순경? 아주 큰 사건이 얽혀있음을 감지하고 감찰반장인 도치관과 함께 손병기를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그곳엔 이미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 한태주였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시죠. 잠깐만요. 변호사님 상담 중이십니다. 근데 제시가 괜찮아. 경찰분들이셔. 근데 이 사건 도반장님 소관이에요? 잘 됐네요. 어디하고 얘기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손병길 씨, 저분한테 변호 맡길 겁니까? 요즘 아주 국sun도 좋은데. 그럼 모두 나가주시겠어요? 변호 전략을 해봐야 해서요. 나가주시죠. 범죄가 의심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막을 순 없는 일.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알고 물러나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손병길 무슨 짓 한 겁니까? 신호 위반에 감춰진 범행은 유괴예요. 예? 손병길은 경찰이 유괴를 사주했다고 주장해요. 유괴범끼리의 배신이라는 내막. 며칠 후 태주는 병길의 변호를 위해 감찰반에 직접 찾아와 수사 공조를 제안하는데요. 손병길 만나자마자 경찰 사주 받았다는 고백까지 들으시고 다 알고 오신 거죠? 네. 그래서 도반장 보니 반가웠어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니까. 경찰을 감찰하는 그와 같은 목적이라면 그래. 변호사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그녀가 이 의뢰를 맡은 이유. 비리 경찰이요? 범죄자를 잡기는커녕 범죄를 사주하는 비리 경찰에게 정의의 참맛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리 경찰이 그를 노리고 있다면 공개된 병원은 위험하기에 병기를 옮기기로 한 세 사람. 우선 그의 신변을 보호한 후 차근차근 유괴된 아이도 구하고 경찰의 가면을 쓴 범죄자도 잡기로 하는데요.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던 그때 변호사님 뭐 하세요? 위험 대비요? 뭐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느 드라마처럼 트럭의 등장과 함께 정신이 박살나버린 네 사람. 뒤이어 도착한 건 손병기를 향한 검은 손길. 너희들 뭐야? 그렇게 치광과 그 일행은 순식간에 병기를 괴한들에게 빼앗기고 마는데요. 이거 어쩌죠? 어쩌긴요, 되찾아오면 되죠. 치광과 영구는 수사망을 펼쳐 괴한들을 추적, 아지트를 찾아내는데요. 용병까지 고용해서 손병기를 데려갔다면 지금 범인은 한껏 궁지에 몰려있는 게 분명하니 한시라도 빨리 그를 구출해야 합니다. 말하면 네 자식도 안 건드릴게. 약속한다. 병길이 숨긴 돈을 되찾기 위해 온갖 위협을 가하고 있는 광수대 김강욱. 야, 기가! 그만해! 천천히 손 올려! 들켰다고 포기할 거였으면 이런 일을 벌이진 않았겠죠. 여기서 잡힌다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기에 강욱은 있는 힘껏 두 사람에게서 도망쳤는데요. 하지만 치광과 영군에게 들켰으니 강욱의 도주지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손병길의 집. 돈이라도 가지겠다는 심보. 네 아빠가 얘기했잖아. 너 자꾸 이러면 네 아빠 죽는다. 네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어딨어? 하다하다 어린아이한테까지 협박을 하는 악의 끝판왕 강욱. 총 버려. 총 버려! 우리 애는 내버려 두고 나가서 얘기하자.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아,불싸 아지트 총격전 때 총알을 다 소비했군요. 장비가 없으니 육탄전으로 승부를 가리게 된 두 사람. 하지만 도로 위 무법자만 상대했던 영군에게 광수대 출신 강욱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 결국 위기에 빠진 건 영군이었고 강욱이 자본주의 해피엔딩을 예감하며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있던 그때 돈만 쫓으며 살아간 강욱의 인생은 끝이 나고 이를 집권하게 된 영군은 깨닫습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은 바로 모든 일을 꾸민 자의 꼬리 자르기란 걸. 어떻게 이런 새끼가 내 밑에 있었는지. 자신의 수족을 칼같이 자른 그들만의 의리 없는 세상. 그냥 못 넘어갈 겁니다. 내가 밑에 단속 못한 건 잘못이지만 뭐가 또 있나?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깔끔하게 증거가 인멸된 지금 해룡의 범행은 그저 심증일 뿐이었고 모든 걸 죽은 강욱이 덮었으면서 사건은 허무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 개혁의 피바람이 불었는데요. 바로 비리의 수사팀이 결성된 것이죠. 그런데 제안자가 변호사 태주? 변호사님 왜 일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다들 죽어 마땅한 자들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계획 안 해요. 몇 가지 정보를 흘리고 더러운 놈들 알아서 싸우다 죽기 바라는 게 다예요. 아이, 그럼 더러운 놈들 더 많이 죽이고 싶어서 비리 수사팀 만들자고 한 겁니까? 다들 원하는 바가 있는 거죠. 변호사님은 뭘 얻는데요? 치광과의 공조를 위해 태주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밝히기로 하는데요. 두꺼운 반지로 덮어두었던 엄지손가락의 상처는 그녀의 깊은 원한이었습니다. 이거요. 경찰 짓이에요. 때는 7년 전 검사였던 태주가 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집에 괴한이 들었고 내 얼굴 보고 싶어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협박으로 그들이 원한 건 그럼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손가락 하나만 부러져도 투쟁 치면 1초.
자신의 삶을 도려낸 이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한 태조와 경찰의 암세포를 없애기로 한 치광과 영군, 경찰의 내부자들이 된 세 사람의 비리 말살 계획이 궁금하다면 오씨의 워쳐 지금 BTV에서 정주행하세요.